이런 거 항상 그 화제거리가 되더라. 사실 어느 직업이나 다른 직업이 얼마 버는 게 또 궁금하잖아요. 사실 저도 궁금해요. 파인다이닝 요리사 월급 얼마길래 미미미누님의 채널에 나와가지고 한 걸 또 이제 기사로 갖다 쓰셨더라고요. 나폴라마피아 파인다이닝 월급 최저 13일 공개된 채널에 직업탐구 콘텐츠 출연해. 원래 요리사들이 박봉으로 유명하긴 한데 양식 파인다이닝 요리사가 모든 요리사 중에 수입이 가장 적다. 6, 7년 기준이긴 하지만 그때 월급이 약 150만원 정도였다. 많이 낮은 데서 근무하셨는데요. 2018년 최저급여가 150 넘을 텐데 제가 기억하는 건 2010년도 최저급여가 130만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외국이잖아? 아니야, 외국은 급여 셌는데. 외국은 급여가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 파인다이닝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 있으면 12명 정도는 무급입니다. 근데 이 12명이 무슨 뭐 초보라서 무급이 아니야. 다른 레스토랑 가면 다 헤드셰프급이야. 원스타, 투스타에서는 헤드셰프급인데 3스타에 스타지에라고 해가지고 무급으로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아주 좋지 않은 거죠. 그런 게 생겨나가지고 자꾸 요리사가 박봉이 된 이유가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거기서 오는 사람들은 약간 기술을 배우러 오는 거죠. 여기서 레시피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 3스타에서 뭐 소스를 끓이는 법, 육수를 끓이는 법, 본인이 그걸 배워가면은 사실 나중에 본인이 써먹을 수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무급으로 일을 하는 건데, 한국은 불법입니다. 스타지에 무급으로 일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노동법에 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호텔 같은 데에서 학생들 되게 무급으로 많이 갖다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받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호텔에서 일하는 분께 들었어요. 지금으로도 월급 300만원 넘기는 셰프가 거의 없다. 오너 셰프가 돼도 연봉으로 세후 1억 원 정도인데 이게 사실상 최고점. 이게 사실상 최고점은 맞아. F&B R&D 쪽도 1억 받으면은 준 인원급이죠. 더 많이 주는 곳도 있긴 한데 중소나 중견기업 R&D 쪽도 헤드가 1억 받기가 쉽지 않아요. 웬만한 그 대형 식당들 막 큰 뷔페들 이런 데서 진두지휘하는 헤드 셰프급이 6,500만 원에서 7천만 원이면 이제 그 제일 높은 사람 급여기 때문에 1억 받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러니까 7천만 원 정도면 12로 나누면 한 600 정도고 그거 이제 세후로 나오면 450 떨어지나? 근데 지금 기준으로 월급 300만 원 넘는 셰프가 없다. 이거 연차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연차가 7년 정도 됐으면 300 이하 받는 데서는 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요리사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300 안 넘기면 일 안 하던데 요새는. 이거 키친마이야가 너무 급여를 많이 준 건가? 다시 태어난다면 요리사는 절대 안 한다며 요리와 관련된 그 어떤 직업도 하지 않겠다. 요리사를 꿈꾸는 친구도 돌아가라. 경쟁자기 때문에 빨리 경쟁자를. 농담이고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도 요리사를 지망하는 이들에겐 파인다이닝 요리사만 요리사가 아니다며 열정과 꿈이 있으면 도전하라. 근데 요리사 박봉인 거 30년 전에도 다 알았잖아. 우리 부모님도 요리사 박봉인 거 다 알았는데 지금도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여러분. 자, 간식 술안주로 딱인데 WHO가 발암물질 경고한 국민항주 마른 오징어다. 사실 요새 마른 오징어 구하기 어렵죠. 가장 큰 이유는 약간 그 기후 변화래요. 사실 오징어가 씨가 말랐다기보다는 동해가 좀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차가운 바다에서 잘 서식하는 녀석인데 요즘 이상기후 현상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막 스콜 비슷한 게 생기기 시작하고 날씨가 되게 열대 날씨 이런 걸로 변하고 있잖아요. 마른 오징어는 다른 튀김류보다 건강한 간식이라는 대접을 받았는데 이런 통념을 뒤집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품의약안전처는 고온조리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그러니까 마른 오징어를 이렇게 석쇠 같은 데 넣어가지고 불에다가 세게 계속 조리를 할 경우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급적 마른 오징어를 조리할 땐 불에 직접 굽기보다는 물에 불린 뒤 잘게 찢어 샐러드에 넣어 이 맛이 같진 않잖아요. 반건조 오징어를 드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불닭 효과 삼양식품 주가 100만원 눈앞. 시총도 7조 돌파, 곧 황제주 반열. 매출 80% 해외라서 더 오를 듯. 야, 이게 제가 예전에 불닭볶음면 해외에서 잘 나간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식을 봤거든요. 25만원이었어. 그 마트 뉴스를 하고 나서 2달 있다 보니까 55만원이었어. 그때 살라 그랬어. 그때 국장을 들어갈까 미장을 들어갈까 고민을 하고 있던 상태였어. 근데 나는 삼양을 샀어야 돼. 불닭볶음면으로 해외 매출이 고공행진 중인 삼양식품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7조 원을 돌파했다.
삼양식품 주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도 올해에만 26% 상승,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 반열에도 오를 기세다. 이게 왜 이렇게 오르고 있냐? 미국에서 불닭볶음면 등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최근 제시한 목표가가 105만 110만 원까지 늘어났다. 심지어 이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또 해외 매출이라는 게 파이가 또 어마어마하고 변동도 굉장히 크게 오르지 않습니까? 해외 매출이 무려 전년 대비 65% 증가한 1조 3,459억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영향이 있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이어서 오히려 가격 인상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코스트코 등 미국 주류 유통 채널에서 유의미한 판매량 증가가 기대된다. 이 불닭볶음면을 그렇게 많이 먹나요, 외국인들이? 북유럽 쪽에 하나 핀란드인가 어디 못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삼양식품은 불닭이 올리고 있다. 시프트업 김영태 1조 원 자산가 등극, 한국 부자 46위. 2024년 기업 공개를 통해 회사를 상장한 시프트업의 김형태 대표가 한국의 억만장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2025년 4월 14일 기준 자산 7.25억 달러, 한화 약 1조 원으로 한국의 자산 순위 46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자산 순위 1위는 MBK 파트너스의 설립자 김병주 회장이며 2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다. 참 신기하죠? 넥슨에서 이제 그 블레이드 앤 소울 만드실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그 본인의 회사를 살려가지고 부자 46위에 올라갔다. 굉장히 부럽다. 이렇게 기대한다. 역시 영태형이야. 진짜 위험하다는 요즘 취업시장. 제가 인턴했던 기업도 원래 작년에는 여기 채용 박람회에 있었는데 올해 없어졌더라고요. 대기업 62% 상반기 채용 계획 없어. 고려대 졸업 예정자들도 취업이 안 된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석박사, 인턴 뺑뺑이, 스펙 쌓기, 해외 취업, 누워버리기 5개 중에 하나임. 근데 갈수록 좀 빡세지긴 하겠더라고. 이게 인구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건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보이긴 하는 것 같아. 이제 더 취업 안 될 거니까 알아서 해라.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지난 전망 수준에서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노동 공급 둔화와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오늘 올라온 보도자료임.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자기가 할 만한 일들을 찾아가지고 개인 창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AI랑 뭔가 해가지고 할 만한 일을 좀 챗GPT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유튜버로서 약간 개인 사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안 하면은 사실 취업하기 어렵죠. 이거라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일하는 거지. 참 쉽지 않겠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피자 순위 1위 페페로니, 2위 콤비네이션, 3위가 고르곤졸라. 왜 3위가 고르곤졸라인 거야? 저는 콤비네이션 다음에 불고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페페로니를 많이 먹네. 저만 약간 페페로의 근본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피자를 드시는 분 중에 24.5%는 페페로니를 또 즐겨 하시네요. 사실 이게 왜 3위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약간 좀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허상 아닌가. 실제로 별 맛이 없거든요. 시카고 피자 4위인 거 되게 신기하고요. 불고기 피자보다 시카고 피자를 많이 먹는다고. 놀랍게도 100명 중에 2.5명은 하와이안 피자를 시켜서 먹는군요. 저는 하와이안 피자를 좋아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있는 피자가 하와이안 밖에 없다면 먹을 수는 있지만 돈을 내고 시키라고 한다면 굳이 시키진 않는, 저는 페페로니 파입니다. 피자 배달 데이터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봤나봐요. 피자 메뉴별 주문서 페페로니가 여전히 많고요. 콤비네이션, 불고기 이런 숫자로 나오네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 페페로니, 콤비네이션, 불고기, 감자, 고구마, 치즈, 피자, 슈퍼 스프림, 슈림프, 하와이안, 시카고 시푸드.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시카고 피자 업체에서 만든 순위 아니에요? 3위 고르곤졸라, 4위 시카고부터 맛이 갔어. 근데 이거는 페페로니, 콤비네이션, 불고기? 대부분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잖아. 의사결정의 대부분이. 그죠? 페페로니 피자 맛이 1등으로 뽑혔지만 가장 많이 준비한 건 피자 한 판에 2가지 맛을 섞어주는 반반 피자입니다. 반반 피자를 시킬 경우에는 감자와 불고기를 섞어서 하는 곳이 많았다 그러네요. 약간 2단이네요. 이쪽은. 페페로니 오리지널 파들은 페페로니와 딴 걸 섞을 생각을 안 한다. 왜? 페페로니 한 판을 시켜도 모자르니까. 피자 메뉴, 토핑, 키워드, 무럭무럭 자라는 옥수수의 인기. 저는 개인적으로 피자에 뭐 옥수수를 넣어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옥수수를 먹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에서 자라면서 옥시기, 강냉이 이러면서 옥수수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옥수수 전에다가 옥수수, 찐옥수수, 찰옥수수 이거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이제 옥수수가 싫어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어렸을 때도 감자는 엄청 많이 먹었는데 지금도 감자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옥수수 싫어할지도. 자, 제주도 도민 맛집 1위. 항상 이제 뭐 이제 휴가철 다가오고 여름 되면 제주도 또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이거 되게 웃겨가지고 가져왔어요. 제주 도민이 많이 찾은 음식점 버거킹,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빕스,
맥도날드, 이재모 피자, 애슐리 퀸즈, 맥도날드, 한양동 식당 뷔페, 버거킹, 맥도날드. 1위에서 10위까지 이 한양동 식당 뷔페라는 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가 맛집 아니야? 한양동 식당 뷔페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이것 때문에 또 여기 어그로가 굉장히 많이 끌린다 그러더라고요. 관광객이 많이 찾은 음식점. 우진해장국 저도 갔다 왔고요. 연동 못 갔고요. 자매국수 저도 갔다 왔고요. 오는정 김밥 저희 그 직원들하고 갔을 때 이거 포장 주문해가지고 먹었고요. 숙성도 돼지고기 직원들하고 회식했고요. 고집돌 우럭 못 가봤고요. 먹돌 못 가봤고요. 도돌이 고기국수 와이프랑 같이 갔었고, 제주 김만복 이것도 같이 갔었고, 올레국수도 갔었고. 제 관광객들은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현지 음식을 선호하는 반면 도민들은 익숙하고 편리한 프랜차이즈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 쭉 한번 봤습니다. Take a chance on